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 정바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 그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것들이 오히려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음식들이 의외로 우리 몸을 망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바로 굴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친구를 자칫 잘못 먹으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영국의 허류크의 과대 연구팀이 2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50여 개의 연구를 검토해 어류 및 각각류의 오염 수준을 조사했더니 겨울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굴이 다른 해산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이유는 굴처럼 소형 각각류들은 모래에서 작은 먹이들을 걸러 먹는데 이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크기를 지녔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체에 들어오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통해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데 위암세포의 경우 최대 74%나 더 빠르게 자랐으며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최대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해산물이 원천지 우리나라 해양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확인 결과에 의하면 국내 바다 플라스틱 오염 발생의 90에서 99%가 스티로폼 부표 때문이었고, 바다로 퍼져나간 스티로폼 미세 플라스틱이 양식장, 굴과 홍합뿐 아니라 갯벌 속에 사는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통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현재로서 바닷속에서 광범위하게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막아줄 대처 방안이 없어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주로 해양 생물의 소화기에 축적되기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충분한 해감 과정을 거치고 되도록 내장은 제거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미국이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양배추와 올리브에 이어 요구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구르트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등 맛있는 제품 14개, 떠먹는 제품 10개, 총 24개 제품의 영양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 당류 함량이 100g당 최소 포지에서 최대 12g 수준으로 제품 간에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는데, 어느 모 회사 제품의 경우 100g당 당 함량이 무려 12g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콜라보다도 더 많은 당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요구르트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꾸준히 자주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하다 당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 성분이 많은 제품을 먹을 경우 체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며 심지어 최근에는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특히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의 경우 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오인의 당류 함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느 한 요구르트의 성분 표시를 살펴보면 벌써부터 전면에 시럽이 10%가 들어갔다고 적혀 있으며, 그 시럽 안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고, 이미 시럽 안에 들어간 설탕뿐만 아니라 별도로 또 설탕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품 포장에 적힌 문구에 혹해서 덜컥 구매하기보다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첨가물의 함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오동통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새우. 하지만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새우를 잘못 먹었다가 폐혈증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새우에 존재하는 비브리오 폐혈균이라고 불리는 균 때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바다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수온 15도에서 번식하기 시작해 20도가 넘으면 급격히 불어나게 되는데, 사실 새우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조개 등의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었다간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망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폐혈균은 지난 2021년에는 국내에서만 5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과 구토, 설사가 시작되며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수포가 몸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피부 괴사가 진행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 50%에서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병의 진행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 일주일 내에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에 상처가 접촉했을 때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곧바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 간경화 또는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같은 만성질 환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간에서 제독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간에 있는 쿠퍼세포가 장을 통해 들어온 균을 사전에 제거하지만 간질환 환자들은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균이 간을 그대로 통과하고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입으로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발생하기도 하며 해산물을 하다 감염되기도 하는데, 새우의 경우 새우의 머리뿔이나 꼬리에 찔려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우처럼 날카로운 해산물들은 손질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폐혈균은 소금기 없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30초 이상 씻고 내장을 제거하여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입니다. 김은 그냥 맹김을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의 기름을 발라 소금을 가미해서 만든 조미김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김에 발랐던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산패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산패된 김을 섭취해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김을 매번 먹을 때마다 기름을 바르고 굽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김에 바른 기름이 시간이 지나고 공기와 햇빛으로 인해 산화되면서 안 좋은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조미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고 녹록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하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가산 화물과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을 투명한 용기에 넣어 보관했을 때는 가산 화물과 수치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냉동고에 보관했을 때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먹다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샐러드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마트나 편의점, 베이커리 등에서 간편하게 포장된 샐러드를 손쉽게 구매해서 드시고 하는데, 하지만 샐러드는 겉으로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식중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영국 웨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에 잘린 곳에서 나온 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채소류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이유는 각종 균의 오염,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상온에 장시간
방치 후 섭취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된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포장 샐러드는 구입 후 바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샐러드는 직접 세척을 해서 먹는 상품들이 있는데 어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60% 정도가 이런 세척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식중독균이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샐러드를 그대로 섭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네요. 때문에 샐러드를 구입할 때는 샐러드의 세척 여부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보관 온도와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하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